지난 2017년 새학기가 시작된 3월, 한 여학생이 친구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통학차를 이용했습니다. 그런데 친구 아버지는 갑자기 입시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 여학생을 사무실로 데려갔는데요.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. 문을 걸어 잠그고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니 일단 앉으래요. 다 알고 오지 않았냐고, 눈치가 없냐고, 옷 벗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. 이 악몽은 5년 동안 지속됐고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마침내 지난달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. 왜 재판이 연기된 걸까요? 자, 이 두 번째 사건 지난 4월 한번 저희가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었는데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, 자, 일단 사건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. 네, 지난 2017년 3월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 피해자는 학교 다닐 때 통학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친구의 아버지였는데요. 이 친구 아버지가 너의 입시에 도움을 줄 교수를 소개해주겠다 이러면서 대전의 한 사무실로 이 피해자를 데려갑니다. 그리고 성폭행을 했고 또 나체 사진을 찍어서 협박했다. 여기까지가 피해자의 주장인데요. 이 같은 범행이 5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. 자, 딸의 친구입니다. 딸의 친구를 상대로 저짓을 한 거예요. 딸의 친구면 딸입니다. 자기한테도.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. 피해자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듣고 가시죠. 성관계까지 했고 서로 간의 비밀이 생긴 거니까, 근데 너가 만약에 이걸 어디다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친구한테 공표를 하겠다. 사진은 성관계란 것도 영상을 가지고 있고, 너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이거 다 퍼뜨릴 생각이다. 소장님,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. 예. 그러니까요. 진짜 어떻게 친구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을까요? 정말 이 사람이 과연 뭐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딸의 친구를 이렇게 성폭했을 정도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참 궁금한데요.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네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네 나체 사진 내가 확 뿌릴 거다. 그리고 나 이미 감옥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. 너 완전히 망하게 해줄 수 있어?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나체 사진을 찍힌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, 그리고 이미 성폭행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도 그 남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서운 협박까지 들었다면 글쎄요, 얘기하기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저기입니다. 그 범행이 벌어졌던 장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자, 박 변호사님, 그래도 뭐가 됐든 이 피해자가 그런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알렸습니다, 세상에. 알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 피해자가 알리는 거는,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냥 살라고 했어요. 근데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이 가해자를 잊고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, 어느 날 2월 달에 가해자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. 더더군다나 그 문자 메시지 다음에 나체 사진이 왔어요. 더 이상 이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라고 피해자는 생각했고, 특히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혹시 이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. 자, 제 앞서서 이 사건 반장을 진행했던 표창원 박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,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이 얘기한,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이 피해자가 진학을 했더니 이 가해자 이자가 협박 문자와 함께 그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에 대해서 표창원 박사 말, 네가 내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해? 나 아직 네 사진을 갖고 있어. 내 장난감인 네가 어디를 벗어나려고 해? 용서할 수 없어. 이런 심리였다는 겁니다. 자, 뭐가 됐든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고 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 넘겨졌죠. 네, 이 검찰이 지난 5월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요.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는데요. 상황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. 저 사람이군요. 자, 검찰이 15년을 구형했고 1심
재판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렇습니다. 11건의 추가 기소. 팀장님. 그렇습니다. 내용이 보게 되면 경찰에서 5월경에 일단은 7건으로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.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지난달 10월쯤에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추가로 11건을 추가로 송치를 한 거예요. 검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추가 기소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이제 연기가 된 거죠. 연기가 되는 건데 당시에 보면은 2017년도에 그 고등학교 2학년인 이 피해자가 사실 신체 그 사진을 찍혔지 않습니까? 요거로 해가지고 협박을 한 다음에 지난해 5월까지도 계속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. 난 이 내용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. 얼마나 협박을 당했으면은 그 싱싱하고 풋풋한 여고생이 피해를 이렇게 받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 7건을 송치했지 않습니까? 근데 예. 추가로 11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. 증거 찾기 위해서. 그런 다음에 추가 송치를 했으니까 총 18건의 범죄가 됐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왜 저 신상 공개 안 하냐고 얼굴 공개하라고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네요. 자, 그런데 이 기자 계속 뭐 발뺌을 하고 있다면서요? 네, 이 남성은 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요, 피해자가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. 그래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이지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또 숙박업소에 머문 기록이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도 모텔에 간 건 맞지만 밖에서 얘기만 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? 저 얘기가? 납득하기 어렵죠. 과제로 찍어달라고요? 그걸 왜 자기한테 부탁하는?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막 재판부도 그런 것들을 뭐 쉽게 믿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. 일단은 구형이 15년이 이제 됐던 상황인데 다른 범죄들이 지금 많이 있죠. 추가로 기소가 됐죠. 그래서 이 공판이 이제 내년에 다시 열려야 되는데 공판이 오랫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추가 기소된 내용도 범행을 부인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 증거들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. 뭐 증인도 나와야 되고요. 그렇다면 이 재판은 쉽게 빨리 끝나지 않고 최소 15년이고 거기서 더 구형이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. 재판도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예. 자,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설 통합 승합차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이제 봉고차 같은 거를 몰고 다니면서 학원 이렇게 무슨 수강생들 태워주고 내려주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, 자, 이 표창원 박사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. 이거는 이 수법을 딱 보면은 뭔가 이제 딱 그 약점을 잡고 계속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이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여죄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. 네, 저도 그럴 것 같네요.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이 다 뭐 교수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자. 뭐 옷을 벗어야 뭐 숙제를 한다고 이 사람은 거짓말했지만 지금 피해자 말에 의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뭐 알아서 옷을 벗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. 딸의 친구한테 이 정도까지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. 이 친구가 이 피해자가 만약에 고발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. 대범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도 이런 행동에 익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고, 그리고 이 피해자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저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. 그래서 나의 타겟은 저 아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, 계속해서 협박을 했던 것이 통하자 이제 지방으로 가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협박하면 저 착하고 마음 약한 애는 또 나한테 무서워가지고 달려올 거야.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악마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